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신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해외 토픽 속 대한민국을 찾아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군이 보유하게 돼 현무5 미사일의 핵심 기술력으로 불리는 로켓 엔진부터 시작해 GPS 군사위성과 미사일 탄도기술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한국형 우주로켓 누리호가 2021년 10월 우주로 발사되기 위하여 발사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러시아 등 위성 발사를 의탁해오던 방식이 드디어 사라지게 되고 국산 로켓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전망인데요. 한국형 우주로켓 누리호의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오는 10월 예정대로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강대국 대한민국은 300톤급 추력을 갖춘 우주로켓 엔진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대고구려 제국 이러한 누리호가 지구를 향해 발사 지점을 돌려 탄도미사일 형식으로 발사했을 때 300톤급 추력으로 인해 최대 사거리는 15,000km, 탄두 중량은 최대 8톤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라 300톤급 엔진 추력을 갖춘 누리호의 로켓 엔진 기술을 현무5 미사일에 접목시키는 순간 현무5 미사일이 목표로 두는 사거리 5,000km, 탄도 중량 8톤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게 실제로 가능해진 것이죠. 과거 끝없이 발전하는 한국의 우주로켓 기술력이 진심으로 두려운 일본은 이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국산 무료 로켓에 관해 두려움을 나타낸 이유 역시 현무5 미사일의 로켓 엔진에 핵심적인 기술력을 전해줄 누리호의 우주 로켓의 발사 완료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당시의 일본의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도 우주개발과 관련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딘다며 한국의 우주로켓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북한과 같이 명칭상 우주개발로 위장한 군사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일 수도 있다며 일본은 한국을 향해 진심 어린 두려움을 표출했었죠. 또한 미국은 로켓 엔진 고체 연료 허용과 함께 미사일 사거리까지 무제한으로 확정시키며 한국의 군사적 의무성을 더욱 치우치게 했으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한국의 로켓 기술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당시 한국형 탄도로켓 공학의 상징 누리호는 조립이 완료되어 실제 모습까지 드러내자 일본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2011년 10월 누리호의 발사를 위해 예상보다 빠르게 공개된 누리호의 동체에는 75톤급 추력을 갖춘 한국산 KRE 엔진 4개가 합쳐진 300톤급 엔진의 클러스터링 형상이 뚜렷하게 보였죠. 한국산 우주로켓 누리호를 과거 2013년 발사된 나로호와 비교한다면 길이와 무게는 약 54배로 늘어났고 군사위성을 쉽게 위하여 탑재 중량은 무려 10배나 늘어났으며 작은 엔진을 합쳐 클러스터링하는 방식으로 300톤급 발사체를 움직이는 추력까지 보유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과거 강대국 미국과 소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개발하기 위해 우주로켓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주로켓 과학자 고롤로프가 제작한 소유즈 로켓은 현재까지도 성능을 개량해 운용하는 최고의 신뢰성을 가진 로켓으로 불리는데요. 소유즈 로켓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군사무기용 위성을 발사하는 우주 발사체까지 모든 임무를 도맡았으며 말 그대로 소유즈 우주 로켓의 탄두 부분에 무기를 장착하면 미사일이고 위성을 탑재하면 우주 발사체가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주 로켓과 탄도미사일 기술력의 연관점은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실상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려면 자체적인 우주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죠. 북한에서도 이러한 점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하는 척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적이 있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도 역시 우주로켓의 발사로 인해 현무5 미사일의 핵심 기술력은 물론 발사체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완벽하게 습득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우주로켓 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예정이군요. 즉 강대국 한국은 2021년부터 누리호 로켓을 개발함과 동시에 I-11 대륙간
현무5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300톤급 추력의 KRE 로켓 엔진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호는 발사 전 비행 기치를 활용해 발사 운영 절차 전반과 발사체의 기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WDR 점검만을 남겨둔 상태인 게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대고구려 제국 TBWDR 점검은 발사 전 우주 로켓의 최종 점검 과정으로 발사체를 발사대를 세워 시스템 연계 상황을 확인하고 극저온 상태에서도 기체의 안정도를 확인해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우주까지 발사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공 채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2단 로켓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2단 로켓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자 궤도 상승의 필수적인 기술력으로 익숙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누리호에 탑재되는 3단계의 연료를 나누어서 사용해 우주로 발사하는 보편적인 중대형 금로켓 방식은 현무5 미사일을 개발 시기에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증가시키는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2단 로켓과 더불어 엔진 대기를 클러스터링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도 동시에 요구되었지만 한국은 첨단 제조업에 힘입어 난제를 해결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번 누리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도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99%가 국산화됐다고 말하면 거의 믿지 않을 정도로 그 어려운 일들을 10년 만에 해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기적에 가깝다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고구려 제국 강력한 불꽃을 만들어내는 누리호 엔진의 심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국산 터보펌프 부품입니다. 우주로켓 엔진의 터보펌프는 저장된 연료와 산화제를 고압으로 연소기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주도합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에는 외국산 터보펌프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누리호에는 국산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룩해낸 국산 터보펌프가 장착되었는데요. 발사체에 함께 실은 연료와 산화제를 엔진 내부로 공급하면 연소가 일어나는 방식이며 여기서 나온 고온과 고압의 가스가 분출할 때 힘으로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힘껏 날아가는 형식입니다. 이처럼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다양한 성과로 한국의 우주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군요. 2010년부터 누리호 개발에 참여해 도움을 준 국내 기업만 300여 곳에 해당되며 국가 예산도 2조 원 가까이 투입된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 우주로켓 프로젝트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강대국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우주 로켓을 보유해 해외 수출에 나설 경우 약 8조 원가량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죠.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은 2021년 10월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강대국 한국은 계획을 시작한 지 불과 12년 만에 우주 로켓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번 누리호의 발사 소식에 대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은 이렇게 발언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액체 로켓 엔진을 설계와 제작 시험을 거의 끝냈다. 계획대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중대형 액체 로켓 엔진 발사체를 보유한 세계의 6번째 나라로 등극한다고 언급했으며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만 우리 한국이 스스로 해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고구려TV 10월 발사 이후 누리호는 빠르게 2016년까지 차세대 중형위성 아리랑 3호 등 총 9개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를 계획인데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우주로켓 발사체 다시 한번 봐도 감개무량하군요. 2021년은 강대국 한국의 보편적인 우주강대국으로 등극하는 뜻깊은 해이며 자주적인 우주로켓 보유국이 되는 연도입니다. 한국형 우주로켓 누리호의 실제 모습이 깜짝 공개되자 현무5 미사일 개발에 결정적인 기술력을 제공해주는 군요. 이에 대해 일본은 진심으로 당황하며 한국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주로켓 놀이로는 KF-22 전투기처럼 한민족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